박스오피스는 매표소라는 의미로 지금은 영화관을 보고 그 흥행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볼 때 월드 박스오피스는 다 알다시피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많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박스오피스의 집계 방식도 나라마다 다른데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출액, 흥행 수입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일본도 이와 같은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같이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박스오피스를 선정하고 있죠. 세계 박스오피스를 보면은 1위 아바타, 3위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가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나 아니면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이런 부류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리고 같은 디즈니의 프로즌, 겨울왕국, 겨울왕국 2, 아니면 라이언 킹 이런 종류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판타지물인 해리포터도 있었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있었고요. 타이타닉 같이 시리즈는 아니지만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영화도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보면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스타워즈, 해리포터, 스파이더맨, 007 시리즈, 분노의 질주, 배트맨, DC, 엑스맨, 거의 미국 영화가 독점을 하고 있죠. 세계 박스 오피스는 이런 경향이고, 우리나라의 박스 오피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우리나라의 실사 영화들, 그리고 시리즈물, 외국에서 유명했던 헐리우드 작품들, 역시 마블 시리즈, 디즈니 애니메이션, 해리포터 이런 시리즈를 볼 수 있고, 1위는 명량이죠. 1760만 관객이 들었던 명량, 2위는 극한 직업, 3위는 신과 함께 최야벌, 4위는 국제시장.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가 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겨울왕국, 아바타, 10위 안에 이런 할리우드 영화들이 있죠. 일본 영화 중에서 100위 안에 드는 게 스즈메의 문단속, 96위로 557만 관객을 확보했고요. 이에 반해 일본 박스오피스를 살펴보면은 1위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었는데요. 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가 최초로 일본에서 흥행 수익 400만 엔을 돌파한 영화로 TV 방영 시리즈의 인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죠. 2020년 개봉작으로 놀랍게도 그해 월드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죠. 하지만 코로나 중이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영을 제한을 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색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근의 다른 해의 영화들과 비교해보면은 많이 작은 흥행 수입으로 월드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귀멸의 칼날은 모르더라도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영화를 제작했었고, 이 미야자키 영화는 내놓은 영화마다 흥행을 거두었죠. 미야자키, 지브리. 그래서 일본 박스오피스 2위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래서 일본 박스오피스의 경향을 보면은 10위 안에서 타이타닉, 10위인 춤추는 대수사선을 제외한 나머지 영화가 모두 애니메이션이죠. 왜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고 애니메이션을 빼놓고 어떤 것도 이야기하기 힘든지가 여기서 나오죠. 다른 나라에서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많이 보긴 하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장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영화 순위의 상위권을 많은 수의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두루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디즈니나 외국에서 유명했던 영화를 제외하고 일본 실사 영화로 순위권에 있는 것을 보면은 10위에 춤추는 대수사선 무비 2, 그리고 43위에 춤추는 대수사선 1편, 46위에 밀러와 오티스의 모험이 있긴 한데, 실사 영화라고 쳐도 동물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 같지 않은 느낌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영화라고 한다면 74위에 위치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이런 장르가 일본의 영화, 실사 영화라고 알고 있는 것이겠죠. 일본 영화에서 일본 실사 영화의 입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을 놓고 봤을 때도 몇 가지 나뉘는 분류가 있죠. 계열로 본다면은 지브리 스튜디오계 2위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8위 모노노케 히메, 9위 하울의 성, 벼랑이의 포뇨, 바람이 분다.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각본을 쓴 마르미 아리에티, 그리고 같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인 개드전기, 어시스의 전설 이런 게 있죠. 그 최근작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지브리 이후에 일본인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감독이 있죠. 신카이 마코토. 일본 박스 오피스 5위에 있는 너의 이름은,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 날씨의 아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가 나오고 있고, 원피스 같은 경우도 원피스 필름 레드, 원피스 필름 제트, 뭐 원피스 스탬피드, 원피스 필름 골드, 스트롱 월드 시리즈로 계속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영화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명탐정 코난도 1년에 하나씩 영화를 내고 있고, 박스오피스의 성적도 좋죠. 지금 하고 있는 명탐정 코난 극장판 100만 달러의 오릉성, 작년에 했던 흑철의 어영, 그 이외에도 뭐 할로윈의 승부, 감청의 권, 제로의 집행인, 비세기 탄환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영화들이죠. 도라에몽, 에반게리온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개봉하고 있는 하유큐도 들어가 있고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특징은 이 애니메이션마다 음악이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한다는 건데, 다른 영상에서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하나의 영화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그렇게 이용하는 영화 음악 이런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브리의 영화의 음악들은 예전부터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히사이시 조가 담당하는 그런 음악들, 피아노 연주곡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은 회전목마, 그리고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어느 여름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용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면서 클래식을 듣는 듯한, 그렇게 히사이시 조의 음악들만 모아놓고 몇 시간 들어도 좋은 그런 지브리 음악들이 많죠.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는 레드임스가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너의 이름은에서 전전전생, 난데모나이야 이런 것들, 그리고 스즈메 문단속의 스즈메, 코난 같은 경우는 유명한 가수들과 콜라보를 하는 게 유명한데, 이번에는 아이코라고 일본에서도 데뷔한 지도 됐고 나이도 있는 대중에게도 유명한 가수가 주제곡을 맡았고, 그 전 영화인 흑철의 어영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스피치라는 밴드 그룹이 주제가를 불렀죠. 이런 것처럼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어벤져스, 뭐 마블 쪽에서 나온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아마도 제 생각이긴 한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그렇고 일본의 순위에 높은 영화들도 그렇고 코믹스, 만화책 기반인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어로물, 일본에서도 히어로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마블에 있는 히어로, 그런 영웅들, DC 쪽도 인기가 크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다지 흥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